가을밤의 서늘한 바람이 골목길 사이로 스며들던 저녁 9시 반. 허름한 네온 사인 몇 개가 깜빡이는 작은 식당. 옛날 손맛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던 도시의 소음과는 달리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만나니까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네요. 27살 이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전역한 뒤로 계속 바빠서 선배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늘 저녁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말이야. 서연이가 이렇게 예뻐졌네. 군복 입었을 때랑은 완전 딴 사람 같아요. 32살 한민정이 웃으며 이서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죠. 민정은 중간 간부급 출신답게 말투가 차분하고 듬직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침착한 성격이었거든요. 식탁 한쪽 끝에 앉은 윤가현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42살인 가현은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평범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남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요즘 뭐 하세요? 전역하신 뒤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현을 바라봤어요. 사실 이서연과 민정 모두 가현의 정확한 과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요. 가현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은 어때? 사회생활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민간인들이랑 일하는 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거든요. 군대에서는 명령 한 번이면 끝나는데 밖에서는 설득하고 조율하고 복잡하더라고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녀는 현재 작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군대식 직설적인 소통 방식 때문에 초반에 애를 먹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이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규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답게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식당 아주머니가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아이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요즘 이 동네가 좀 그래서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나요? 민정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소란 피우고 그래서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수건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가현이 그런 아주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온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저녁에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선배님, 저희 이따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실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워요. 이서연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요. 민정도 동의했죠. 세 사람은 오랜만의 만남이 너무 좋았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과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거든요. 가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했습니다. 과거의 치열했던 임무들과는 너무나 다른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식당 밖으로는
여전히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로 가득했어요. 세 여자는 각자의 근황과 추억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무렵 식당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술 냄새가 진동하며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앞장서서 들어온 남자는 배가 불룩 나오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소주 몇 병 가져와요. 강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뒤로는 4~5명의 부하들이 따라 들어왔죠.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걸음걸이부터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게 거칠어 보였어요. 식당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숙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금세 얼어붙었죠. 강만수 일행은 가현 일행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야, 이 동네에 이런 예쁜 누나들이 있었나? 언제부터? 강만수가 건들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세 여자를 훑어봤습니다. 이서연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민정은 젓가락을 놓고 가현을 쳐다봤습니다. 가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한 것을 민정이 느꼈죠. 이야, 저 여자들 좀 차가워 보이는데? 특히 저 단발머리 누나. 강만수가 가현을 가리키며 낄낄거렸어요. 부하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형님,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말 걸어보시죠. 한 부하가 부추겼어요. 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현 일행 테이블로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누나들. 혹시 우리랑 같이 술 한잔 할래요? 강만수가 가현 바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만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어딘지 서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갈 예정이에요. 다른 테이블로 가주시겠어요? 가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거절의 의지가 분명했죠. 어머, 이 누나 되게 차갑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공무원? 강만수가 빙긋 웃으며 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현의 어깨 근처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현이 재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손을 피했어요.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고 빨라서 강만수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반응이 빠르네. 운동 배웠어요? 강만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였어요.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여전히 건들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중히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히 하고 갈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가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온화했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 이 누나 무서워라. 야들아, 이 누나 좀 봐라. 여자 주제에 눈빛이 왜 이렇게 싸늘해? 강만수가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민정도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가현을 불렀어요. 가현이 눈빛으로 이서연을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강만수가 다시 가현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누나,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재미있게 놀자고요. 안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협박의 냄새가 났습니다.
강만수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가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였어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민정은 그 손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갈 거니까 다른 테이블로 가주세요. 가현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술에 취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이미 계산을 하고 나가거나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전전긍긍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강만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여자 주제에 협박까지 하네. 야들아, 이거 진짜 웃기지 않냐? 부하들이 따라서 웃어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어요. 형님, 저 여자 좀 이상한데요? 뭔가 세 보이지 않아요?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술 기운에 취해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쎄? 여자가 아무리 쎄봤자 얼마나 쎄겠어? 야, 혹시 너희 경찰이야? 아니면 군인? 강만수가 조롱하는 투로 물었어요. 전직 군인이에요. 민정이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오호, 여군이었구나. 그럼 더 재미있겠네. 여군들이 좀 터프하다던데 정말이야? 강만수의 눈빛이 더욱 음흉해졌어요. 여군이라는 말을 듣자 오히려 더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여군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특히 요즘은 특수부대에도 여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강만수가 가현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누나도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가운 거예요? 가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강만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이 없네. 그럼 진짜 특수부대구나. 와, 이거 대박인데? 야들아, 여기 진짜 특수부대 출신 여자가 있다. 강만수가 신이 나서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부하들도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가현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그럼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맞아. 총도 쏘고 격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야. 부하들이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게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이서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이 꼬마가 화를 내네. 귀엽다, 귀여워. 강만수가 이서연을 보며 낄낄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서연의 턱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서연이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 꼬마도 만만치 않네. 여군들은 역시 달라도 뭔가 달라. 강만수가 계속 이서연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이서연은 눈물이 글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경찰이 뭔데? 여기 누가 신고할 거야? 강만수가 민정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누가 신고할 사람 있어요?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없잖아.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경찰도 우리가 누군지 알아. 강만수의 말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자신들의 세상인 양 행동했습니다. 가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선을 넘으셨네요. 가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온화했던 표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 이 누나가 드디어 화를 내네. 어디 한번 해보시죠. 강만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현의 눈빛을 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현의 눈동자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후배들한테 손 떼는 건 용서 못해요. 가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기 자체가 팽팽해졌습니다. 강만수 일행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강만수가 갑자기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술에 취한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건방지네. 특수부대 출신이면 뭐 대단한 줄 알아? 강만수가 소주병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투명한 소주가 병 안에서 출렁거렸습니다. 형님, 그냥 그만둬요. 뭔가 이상해요.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닥쳐. 여자 몇 명이 뭐가 무서워?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여자는 여자야. 강만수가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소주병을 이서연에게 향해 휘둘렀어요. 투명한 소주가 이서연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아! 이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소주 냄새가 진동했고 이서연의 옷이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민정이 급하게 이서연을 부축했어요. 이서연은 충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때? 시원하지? 이게 바로 현실이야. 군대에서 아무리 훈련받아도 사회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강만수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어요.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병이 깨졌습니다.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군으로서 받았던 훈련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울어? 군인이라며. 이 정도로 우는 군인이 어디 있어? 강만수가 조롱하며 말했어요.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만해요. 민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가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이서연이 당하는 모습을 본 순간 가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후배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폭발했죠. 여기까지예요. 가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가 천천히 강만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여자가 뭘 하려고? 강만수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가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당신들이 선을 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네요. 가현의 걸음걸이가 바뀌었어요. 평범한 민간인의 걸음이 아니라 마치 사냥꾼의 걸음 같았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이상한데? 부하 중 하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후배한테 손 댄 건 용서 못해요. 특히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가현의 말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의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강만수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나가세요. 그럼 여기서 끝내겠어요. 가현이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야들아, 이 여자 좀 가르쳐줘. 강만수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부하들이 망설이며 가현을 둘러쌌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안 돼요. 나가서 하죠. 가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강만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는 가현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현이 이서연과 민정을 향해 돌아봤어요. 여기서 기다려.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었어요. 이서연과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식당 안을 감쌌어요. 가현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식당 밖 어둑한 골목길에 한 줄기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굴렸습니다. 가현이 먼저 나왔고 강만수 일행이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여기면 되겠네요. 가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끝까지 가려고 하네. 강만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가현을 둘러쌌어요. 총 5명이었습니다. 강만수까지 포함하면 6명이 한 명의 여자를 상대하는 상황이었죠.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뭔가 이상한데.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가 이상해? 여자 하나가 우리 6명을 어떻게 해? 액션 영화 너무 많이 봤나? 강만수가 부하를 나무랐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현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평범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언뜻 보면 정말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안 사과할 거예요? 가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사과? 웃기지 마. 여자 주제에 남자한테 사과하라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강만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현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강만수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사이 가현은 이미 그의 옆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뭐야? 강만수가 당황했어요. 분명히 맞을 줄 알았는데 주먹이 허공만 갈랐습니다. 가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강만수의 팔을 잡더니 관절을 비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으악! 강만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골목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모든 일이 정확히 3초 만에 일어났어요. 형님. 부하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가현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 하나가 가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가현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더니 정확한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부하가 명치를 맞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나머지 부하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건 뭐야? 액션 영화야? 한 부하가 겁에 질려 말했어요. 가현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우아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길거리 깡패들의 거친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도망가자. 한 부하가 소리치며 뒤돌아 달리려 했어요. 하지만 가현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몇 걸음으로 따라잡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부하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안 돼. 이 여자 괴물이야. 또 다른 부하가 벽에 등을 대고 벌벌 떨었어요. 가현이 그를 향해 다가갔어요.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제발, 제발요. 부하가 울먹이며 빌었어요. 가현의 손이 그의 목을 향해 뻗어졌어요. 하지만 급소를 피해 살짝만 건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하는 기절해버렸어요. 골목길에는 강만수와 부하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현은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이제야 조용해지네요. 가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으니까요. 강만수가 바닥에서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어깨 관절이 어긋나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으악, 내 팔이. 강만수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현이 강만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어요. 지금까지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내 후배한테 한 일 기억나요? 가현이 강만수의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강만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강만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으로 가서 내 후배들한테 제대로 사과해요. 가현의 말에 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가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이 오네요. 가현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곧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섰어요. 경찰관들이 급하게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죠? 경찰관이 가현에게 물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멀쩡히 서 있는 가현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저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고 저들이 먼저 폭력을 썼습니다. 가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감정의 기복 없이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특수부대요? 어느 부대 출신이신가요? 경찰관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707 특임대요. 가현의 대답에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보더니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분들 모두 혼자서 제압하신 거예요? 네, 정당방위였습니다. 가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만수가 신음하며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 여자가 우리를. 당신들이 먼저 시비 걸고 폭력 휘둘렀잖아요. 목격자도 많아요. 가현이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실제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식당 아주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경찰관님. 저 남자들이 먼저 여자분들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술까지 뿌리고. 아주머니의 증언에 다른 목격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명백한 정당방위 상황이었고 가현의 신분도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자세한 조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강만수 일행은 모두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가현이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이서연과 민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서연이 달려와서 가현을 안았어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가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배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이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707 특임대라니 선배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과거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민간인으로 살고 있어요. 가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결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놈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식당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수건을 들고 다가왔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로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가현이 물수건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란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맨날 와서 돈 뜯어가고 술값도 안 내고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주머니가 쏟아내듯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서연이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소주를 뒤집어 쓴 옷을 물수건으로 닦고 있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요.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이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가현이 이서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처럼요. 가현의 말에 이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선배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서연의 질문에 가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용기 있게 맞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당하기만 했잖아요. 이서연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가현의 말에 이서연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민정이 가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신념이죠. 가현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식당 안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아까의 무서운 상황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가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모두들 강만수 일행 때문에 불편했었거든요. 정말 영웅 같으세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가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정말 못 봐주겠어요. 특히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가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살짝 섞였어요. 그런 상황을 정말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런 놈들은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거예요. 민정이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마 우리 얼굴만 봐도 도망갈걸요? 이서연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가현이 두 후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군인의 정신까지 벗은 건 아니에요. 언제나 누군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네, 선배님. 이서연과 민정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새로운 반찬들을 가져왔어요. 서비스예요. 정말 고마워서 뭘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식당 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가현과 이서연, 민정 세 사람은 여전히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의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봐요. 가현이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707 특임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말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서연의 질문에 가현이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주로 대테러 작전이었어요. 인질 구출, 요인 경호, 그런 임무들. 가현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무섭지 않으셨어요? 민정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가현의 대답에 두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거네요. 이서연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후배들이잖아요. 가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따뜻한 생강차를 가져다 줬어요. 몸 따뜻하게 하고 가세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아주머니. 가현이 생강차를 받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니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주머니도 이제 편안하게 가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이 말했어요.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요.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가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강해요. 오늘 용기를 냈잖아요. 가현이 이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몸이 강한 것보다 마음이 강한 게 더 중요해요.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진짜 강함이죠. 가현의 말에 이서연과 민정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의 정신은 평생 가져가야 해요. 민정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국민을 지키는 마음,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이서연도 동의했어요. 가현이 두 후배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일을 통해 이들이 더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늦었어요. 가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이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세 사람이 계산을 하려 하자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정말 고마워서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가현이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결국 아주머니의 마음을 받기로 했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가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일 때문에 놀랐을 텐데 이런 게 세상이에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죠. 네, 선배님. 저희도 선배님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서연이 다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가현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식당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 절대 그냥 안 넘겨요. 가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밤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 밤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밤,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은 밤이었으니까요. 골목 끝에서 세 사람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으로 말이에요.